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오늘 강연해 주실 고유진 작가님도 빨리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는 10기 졸업생이자 15기 반장이자 17기 멘토 박초희입니다. 최근에 17기 수강생 중 한 분이 최근 출간을 했는데요. 책 제목 아시나요? 네, 다만 공감이 필요할 뿐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7기 선생님 대상으로 특강을 하려다가 모든 분들이, 아이캔 유니버스 분들이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16기 선생님들도 초대했고요. 졸업생 분들께도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녹화본으로도 보실 텐데 많은 인사이트 얻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방송과 강의 경력이 15년인 자전거 스피치 동네가 나와서 전문가이십니다. 자네 모습을 쫓아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인간의 제가 뜻을 미리 보는데 배우실 둘 다 텐데요. 그렇게 네, 큰 지냈거든요. 박수로 근데 모셔보도록 휴가라는 건 하겠습니다. 휴가 갈 생각은 아예 없는 휴가 안 했어요. 다만 한 가지 건 마음이 아팠을 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1번. 네, 잘 안 들리면 2번. 네, 잘 들리면 1번. 네,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 다 표시를 해주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잘 들리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고유진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이자 이번에 작가로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17기인데 이렇게 또 특강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름철에도 휴가도 많이 가실 텐데 이 밤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어,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요. 네, 사진이랑 지금 다르죠? 너무? 네. 네, 저는 그랑이드 컨설팅이라고 교육회사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방송은 13년 정도 제가 했고, 그리고 스포츠 경기 중에서 배구랑 축구, 네, 장내 아나운서를 15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공식 행사 진행도 15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만큼 제가 말로 이렇게 먹고 사는 직업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말이 주는 힘, 그리고 공감해 주는 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 사진이고요. 네, 제가 이제 강의 현장과 제가 많은 그런 관계의 현장에서 갈등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갈등을 겪는 이유는 바로 서로 다른 공감력의 차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감력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그 각각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그 세대의 차이를 말하더라고요. 네, 왜 소통이 안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세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 세대 차이는 서로의 세대에서 성장 배경과 그리고 시대 상황, 잠시만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례가 걸렸는데 또 이런 일이 있네요. 네, 너무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 각 세대마다 성장 배경과 그리고 각자가 겪은 시대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면 IMF를 겪은 세대가 그 이후 세대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 이전 세대와도 완전히 다른 것처럼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을 얼마나 친숙하게 다루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또 세대차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개인의 퍼스널리티, 성격과 밸류, 가치관에 따라서 또 세대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대 분석을 통한 공감력 키우기를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은 세대를 어떻게 나누시나요? 저는 책에서 5가지 세대로 나눴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바로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은 미국의 타임지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 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발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지만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묵묵히 따르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근검 절약,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질서를 따르는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은 저희 엄마 아빠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을. 아마도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부모님도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일지 모르겠습니다. 70대 후반에서 80대 이후를 말하거든요.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화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잘 말해야 하고, 잘 들어야 하고, 또 그다음에 공감이나 소통, 여기에 관한 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사일런트 제너레이션 하고는요.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인데, 액티브 시니어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나이대로 따지자면 61세에서 70대 후반까지인데요. 전통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나이가 많지만은 자신을 지나가는 세대로 절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소비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이 사회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식인층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시니어 모델의 출연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시니어 모델 하면 김칠두 씨가 대표적인데 김칠두 씨의 출연으로 인해서 그 시니어 모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젊은 세대에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가 또 주목할 만한 그런 세대고요. 다음은 X세대입니다.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X세대 많으시죠? 네,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인데요. 네, 액티브 시니어와 MZ세대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일명 서태지 세대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인터넷의 시작을 경험했고, 그리고 핸드폰의 시작을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삐삐, 옛날에 삐삐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핸드폰의 시작을 경험을 했고, 인터넷의 시작을 경험을 했고, 또 개인주의가 시작되었던 그러한 세대가 바로 X세대죠. 그래서 개인주의를 모르지 않지만 공동체 의식도 강합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어느 세대보다 더 크게 요구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이제 핫 이슈 MZ세대가 되겠는데요. MZ세대는 M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MZ세대를 묶어서 봤어요. 네, 태어난 그날부터 디지털과 함께하는 세대 혹은 디지털 문화와 친숙한, 아주 친숙한 그런 세대죠. 1990년대 이후 출생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를 말하는데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이 됐기 때문에 국가와 조직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IMF를 알기 때문에요. 국가와 조직이 자신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헌신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엔잡내 출연이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SNS 소통에 능한 대신에 대면 소통에 포비아가 있는데요. MZ 세대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 아이유도 TV에 출연해서 자기도 대면 소통에 포비아가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런데 그 X세대와 갈등을 아주 많이 빚고 있는 이 MZ세대가 철학과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문화에 자신을 노출시키기보다는 철학과 심리학에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난도 씨가 지은 김난도 교수님이시죠? 네, 그분께서 지으신 21, 39이라는 책에 보면 아이브 장원영 씨가 그 인터넷, 아니죠.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 세대의 선입견을 깨뜨렸어요. 예, 그리고 철학과 심리학에 관심을 보이면서 철학책을 3권 소개를 했는데요. 예,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네,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오해하실까봐 책 제목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말했던 3권의 책이 모두 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아이브 장원영 씨의 영향력도 크지만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알파 세대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입니다. 개인의 취향을 매우 존중받고 자랐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그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 아이가 자라서 공동체 생활이라는 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운동회 참석률 2분의 1.
전체 인원의. 그래서 수학여행 참석률도 매우 저조하고요. 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사회 정서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 교육은 그러니까 공감 교육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네, 자신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공감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시대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시대 공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 정서 교육의 목표인데요.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도입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올해 도입이 됐는데 시범 교육이고요. 3년 후에는 정식 교육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되고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원래는 전문 강사들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자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세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어떠십니까? 네. 잘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셨나요? 네. 자, 세대 분석을 짧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특강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짧게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애니어그램을 통한 소통 대화법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대 분석이 되고 나면 그 세대 전반에 대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 제가 다만 공감이 필요할 뿐 연결된 타인의 책에서는 많은 대화 도구를 제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디스크를 활용한 것, 애니어그램 활용한 것, 뭐 MBTI를 활용한 것, T의 교류 분석을 활용한 것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애니어그램이 가장 재밌기 때문에 제가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 텐데요. 네, 제가 공지에서 우리 박초희 멘토님께서 공지를 해주셨는데 초간단 애니어그램 테스트 앱을 알려드리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앱으로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푸망이라고 하는 앱이에요. 푸망. 제가 적어놨죠? 예, 이거를 구글 앱 스토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구글 앱 스토어 있죠? 예, 거기 들어가셔서 푸망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그냥 푸망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와요. 예, 초간단 애니어그램 테스트 앱인데 네,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한번 들어가 보셔서 빠르게 한번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검사해서 유형이 나오면요. 몇 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채팅창에. 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짧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으실 텐데. 네, 몇 번 유형인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사도 하셨나요? 검사가 오랜 시간 걸리지 않으실 텐데, 지금 푸망 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6번. 네, 6번 나오셨군요. 네, 좋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남겨주세요. 너무 시간이 가서 네, 여러분, 네, 쉬우실 텐데, 검사가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다른 앱을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거 끝나고, 예,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푸망이라는 앱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네,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네, 1번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할 텐데, 그림을 가져왔어요. 네, 이 그림을, 네,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개미, 꿀벌, 그 다음에 황소, 그 다음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학이 있고 호랑이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 드시나요? 네, 어떤 떠오르는 단어나 어떤 감정의 단어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채팅창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 네, 맞아요. 네, 열심. 맞습니다. 질서. 이런 단어도 떠오르죠? 질서, 원칙. 네, 이런 단어. 네. 성실. 네,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네, 강하고 부지런함, 성실. 네, 좋습니다. 네, 집단과 홀로. 네, 네, 집단. 네, 좋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단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 단어는요, 1번 유형인데, 자, 1번 유형은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간디, 모델로 전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 있는데요. 추천 직업으로는 교육이나 또 과학, 법률, 의료, 예,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1번이 많으세요. 네, 교사도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원칙, 질서, 원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신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이세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요. 옳고 그름 따지기를 좋아하고, 정돈된 거 좋아합니다. 정돈된 거, 질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똑똑하고 판단을 잘하세요. 도덕적이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 성실하다. 왜냐면 진짜 성실하거든요. 너무너무 성실하거든요. 그리고 똑똑하다. 네 말이 맞아.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1번은 완벽주의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괴롭습니다. 본인이. 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괴롭혀요. 예,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 대화법에서 연인 대화법의 제 책에 보면은 있는데 그 애니어그램의 1번은 상대 그 배우자나 상대 연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떠오르시죠? 네,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시죠? 네, 그래서, 조금 기준을 낮춰 보세요.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1번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토끼, 그 다음에 강아지, 양, 그 다음에 낙타, 캥거루, 닭,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어떤 게 떠오르세요? 단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좀 유순하죠? 유순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느낌 드세요? 한번 단어 한번. 네, 모성애. 오, 네, 정확하십니다. 모성애. 네, 맞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예, 그런 거 떠오르시죠? 닭이 우리가 버릴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잔인한가요? 네, 버릴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이런 단어들 예, 떠오르고요. 네, 좋습니다. 네, 또 떠오르는 단어 없으세요? 따뜻하다. 네, 맞아요. 따뜻하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을 제가 보면은 포근함. 오, 좋아요. 네, 포근함 맞습니다. 모성애, 따뜻하다, 포근함. 네, 다 비슷비슷한 느낌을 주죠? 네, 자, 돕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보이세요? 사진에? 네, 2번은 마더 테레사 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네, 마더 테레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큰 의미를 느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자기가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의료나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 또 종교인 이런 직업들이 어울리고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직업군이 많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며 마음이 따뜻하고요. 너그럽습니다. 자기 희생을 할 줄 알고 남들에게 되도록이면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듣고 싶은 말은 수고 많았다. 예, 이런 말 듣고 싶어 하고요. 좀 자기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네. 네, 연인 대화법에서 이거 적용을 하면, 네, 잠시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복병이 많네요. 네, 죄송해요. 네, 연인 대화법에서 적용을 하면, 이 사람은 연인에게 상당히 많은 희생을 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뭐, 선물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당연히 고맙다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상대방이 고맙다는 말을 무심결에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예, 그래서 꼭 고맙다는 말 해줘야 되고, 예, 그런 사람입니다. 예, 약간 좀 츤데레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너무 항상 헌신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오히려 그 희생을 모를 수가 있다. 예, 왜 우리 엄마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항상 가정에서 희생을 많이 하시죠. 예, 특히 우리 X세대 그 이전의 액티브 시니어나 사일런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희생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늘 그러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네, 고맙다. 말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연인 사이, 가족끼리, 부부 사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네, 뒤로 넘어가면 3번 유형인데 3번 재밌습니다. 3번은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독수리가 있는데요. 독수리가 사실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독수리, 공작새. 네, 화려하죠? 네, 그다음에 흥룡이 나왔어요. 흥룡. 네, 표범도 있고 사자. 그다음에 말도 있습니다. 네, 어떤 느낌 드시나요? 위용. 네네. 목표. 네, 맞습니다.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네, 그런 사람 떠오르시죠? 도전,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도전. 네, 그쵸. 독수리의 원래 이미지는 그렇죠. 네. 독수리. 제가 그 몽골에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몽골에 이제 교육 때문에 갔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놀면서 그 타라츠라는 그 지역에 갔었거든요. 거기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관광지인데, 제가 독수리를 실제로 봤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예, 근데 얼마인지 몰라요, 독수리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가 아니에요. 정말 커요. 예, 너무 크고, 그러니까 좀 무섭죠. 예, 포스가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본 독수리가 예, 사람들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려면 좀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늙은 거예요, 독수리가. 저 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진짜 너무 커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수리가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포스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흑룡 있고 공작새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특별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예, 특별한, 그쵸? 네,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네, 성취하는 사람. 전현무 씨와 그다음에 마크 주커버그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목표를 향해서 성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추천 직업으로는 CEO, 그다음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 대인 관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많이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신감이 있고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큰 꿈을 가졌습니다. 능력이 많고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자이저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많이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이 바로 3번이에요. 예, 성취하는 사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 자기 자신에게 몰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전하고 성취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잘 안 하고,
예,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애니어그램 대화법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사람은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되게 멋진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예, 멋진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좀 이해되시죠? 이 사람의 성향을 제가 설명하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예, 그러니까 말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겠죠. 듣고 싶은 말은, 나는 너 믿어. 이거 너밖에 못해. 야, 너 대단하다. 이런 말 듣는 거 너무 좋아요. 예, 사모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성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4번입니다. 4번을 한번 보실게요. 네, 홍학. 네, 도도하죠? 네, 홍학. 그 다음에 흥룡. 네, 나비가 있는데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달팽이, 고양이, 비둘기. 어떤 느낌이시나요? 네, 어떤 느낌 드세요? 약간 도도. 네, 맞아요. 도도. 그다음에 또 우아. 뭐 이런 거 떠오르시죠? 네. 자, 그리고 네, 어때요? 좀 약간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예,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 네, 제가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G드래곤이나 잭슨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뭐 디자이너나 작가, 예술가, 연예인 등등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신중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섬세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이제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I'm special이 항상 전제예요. 예, 모든 것의 전제가 I'm special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해지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 뭘까요? 당연히 너는 특별해. You are special. 예, 너무 듣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진지하게 아, 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좀 어떤 게 있냐면 이분들도 이제 앞선 3번처럼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좀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평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네, 이런 것들 사람은 사실 이제 누구나 다 똑같아지는 순간들이 오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조차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에이프렘에서 대화법으로 보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에게 굉장히 내가 특별하다는 거를 과시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5번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까마귀, 그리고 부엉이, 네, 코끼리, 네, 여우, 바다거북,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약간 좀 신중하고 집중력,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현자, 외로움, 네, 좋습니다. 현자라고 말씀하신 분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네, 좋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냐면요. 탐구하는 사람이 5번이에요. 지금 검사하신 분 중에 5번이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5번 탐구하는 사람이고요. 안철수 씨가 여기 해당이 되죠. 종교인이나 과학자, 교수, 작가, 연구원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조용히 연구하고 자신의 연구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직업군이 바로 네,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앞서 나가는 성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경제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똑똑하셔서,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시죠. 세상을 앞서 나가는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이제 과도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5번 유형 같은 경우는 한번 이 유형을 제가 왜 설명하냐면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애니어그램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5번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작은 관심을 좀 자주 보여주시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좋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주혜 멘토님 6번 나오셨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6번 많이 나오셨을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은요, 한국에 많습니다. 네, 한국에 많아요. 자, 볼게요. 토끼, 그 다음에, 조롱말, 그다음에 진돗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진돗개. 네, 미어캣, 그 다음에 사슴, 네, 다람쥐, 네, 이렇게 있죠. 네네.
뭐,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네,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네, 수호. 아, 지켜주는 거. 네네네, 맞아요. 지켜주는 거. 네, 또, 충직하다. 네, 충성스럽다. 뭐 이런 거.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진돗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했죠, 제가. 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충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리더를 보필하는 2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네, 대기업 회장님의 비서실장, 다 6번이에요. 네, 6번입니다. 그래서, 그 아랫사람과 리더와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6번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서라던가 교사, 건축과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책임감이 엄청 강해요. 네. 박주현 멘토는 자기 얘기하고 있죠? 지금 본인 얘기하고 있죠?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지런하고 맡은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지만 걱정이 많기 때문에 행동이 조심스럽고 결정 내리기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주장 필요할 때 강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 용기 있게 도와주는 일도 잘합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머리가 좋으시네요. 책임감이 강하시네요.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고요. 어, 그 애니어그램 대화법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이제 조금 1번과 마찬가지로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를 조금 싫어하고 예, 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를 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충실합니다. 예, 충실하고 또 노력해요. 예, 모든 역할에 대해서 아마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마 6번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 이런 말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 한번 볼까요? 네, 돌고래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돌고래, 노랑나비, 네, 원숭이, 오리, 기러기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어떠세요? 네, 도약. 오, 네. 허나연 선생님 오늘 진짜 참여 잘해주고 계신데, 네, 도약 맞습니다. 네네네. 네, 네, 활발.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한번 뒤로 넘겨볼까요? 네, 열정적이고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에너지가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끼가 많고. 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작가,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요 직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늘 바쁘고요. 뭔가 끊임없이 시도하고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좋게 생각하고 새롭고 재밌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좀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있죠? 네, 유쾌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말 듣고 싶어 하냐면, 당신 정말 매력적이에요? 당신 정말 재밌으시네요. 이런 말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7번 영을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네, 7번 유형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일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식사나 수면이나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이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8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8번. 아, 이거는 좀 사뭇 다르죠. 좀 앞에 거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어떤 느낌 드시나요? 네, 앞에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자, 호랑이, 코뿔소, 그다음에 상어. 네. 리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늑대가 나왔고요. 황소가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리더 맞아요. 네, 권위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권위라는 단어 떠오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화면 켜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박재님 안녕하세요. 네, 압도. 네, 좋아요. 네, 뭔가 압도하죠. 네, 분위기를 압도한다 할 때 그 느낌이 들죠.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떠오르는 단어 있을까요? 없으세요? 네. 자유현상이 잘 되게끔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림을 잘못 가져온 건지 이제 자유현상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좀 단어를 많이 안 올려주고 계신데. 네, 자 보겠습니다. 8번은요, 이제 뭐냐면, 수정님 8번 나오셨어요. 그러시구나. 네네. 자, 8번은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네, 권위가 있는 사람.
죠. 예,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기보다는 보호를 하고 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8번이. 그래서 무리를 이끌어야 하는 직업군. 네, 요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직업군으로는 뭐 CEO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군인이나 경찰 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분명하고 예, 뭐 이렇게 자신을 지킬 줄 알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 내 사람, 우리 막 이런 개념이 엄청 강한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왜 여러분 보시면 드라마에서 대기업 회장님이 식사할 때 항상 같이 하죠. 식사를. 누구랑? 식구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 내 사람 이런 개념이 너무 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이 요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당연히 지도자이자 리더이기 때문에 타고난 지도자시군요. 이런 말 너무 듣기 좋아합니다. 타고난 리더시군요. 뭐 이런 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고요. 의외로 마음의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말 것, 그리고 분노 폭발 좀 하기 때문에 화를 네, 폭발시키지 말 것,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8번은요, 연인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약간 어떤 게 나타나냐면 좀 통제하려고 해요. 아,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9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9번, 네, 어떠세요? 뭔가, 네, 한번 보세요. 코알라. 네, 그 다음에, 나무늘보, 나무늘보. 네, 너무너무 귀엽죠? 돌고래, 코끼리, 뭔가 평화롭고 평온하고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쵸? 네. 편안한 느림.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여유. 네, 좋습니다. 아, 그쵸. 네네, 맞아요. 여유 있게, 평안하게, 평온하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네, 9번은 조화로운 사람인데, 제가 이제 조화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9번은. 예,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평화주의자가 9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 싫어하고요. 갈등이 일어나면 항상 중재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굉장히 참을성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성격이 원만하고 친절합니다. 네, 평화를 좋아해서 누구랑 다투는 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편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너 때문에, 너 덕분에 상황이 좋아졌어? 너 갈등이 해결됐어? 이런 말 되게 듣기 좋아요. 근데 9번은 좀 2번하고 비슷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죠? 그게 싫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이나 말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많이 내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좀 주셔야 됩니다. 9번에게는. 아셨죠? 그래서, 되게 막 착해 보이고 이런 사람도 속이 아닐 수가 있다. 예, 이거를 기억하시고, 예,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애니어그램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만 짚어드리고, 애니어그램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이제 올곧은 사람이잖아요. 원칙주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좀 완벽주의자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완벽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2번은 마더 테레사형이라고 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사람은 남들에게 도움이 못 될까 봐 두려워하고요. 예, 3번은 굉장히 성취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성공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까 봐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4번은 I'm special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해질까 봐 두려워하고요. 네, 5번 같은 경우에는 현자. 아까 이제 누가 말씀하셨죠? 박지혜님이신가요? 허나연님이신가요? 박지혜님, 네네. 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5번이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을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유쾌한 사람이에요. 제가 7번이거든요. 죄송한데 유쾌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를 두려워요. 고통을 막 참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7번. 8번은 권위자라 그랬잖아요. 강한 사람인데 내가 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해요. 내가 약할 수도 있는데 약한 걸 다른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걸 두려워하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조화로운 사람, 평화주의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하죠? 네, 갈등이 있으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애니어부터까지 들으셨는데, 자, 세대 분석하고 애니어그램 들으시니까 조금 본인에 대한 자기 이해가 되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네, 잘 되세요? 네, 저 화면 다 끄고 계셔서 제 얼굴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시 40분인데, 혹시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질문 있으세요? 질문 중간 브레이크로 한번 받아볼까요? 있으실까요? 혹시 화살표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어요? 화살표 보는 법 이런 게 있나요? 아, 화살표 보는 법은 지금 설명드리기가 너무 좀 그래서 왜냐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층으로 들어가면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다음 파트를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러분? 네. 네,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애니어그램까지 제가 특강을 했는데, 제가 특강은 지금 여러 번 진행하고 있는데, 책 출간하고 나서요, 대화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고유진 작가님은 대화 전문가신데, 그러면 가족 간의 대화가 잘 안 될 때 뭐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까요? 이런 거 많이 물으셔서, 제가 대화의 단계와, 그리고, 어, 사랑의 5가지 언어? 그거 잠깐 하고, 예,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다 됐어요. 네, 자, 대화의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존 포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네, 이런 책을 내셨어요. 이거 너무 재밌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살면서 이런 대화 한 번쯤 해보셨죠? 네, 안 해보셨다면 거짓말이죠? 네, 네,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이렇게 대화를 하셨을 텐데, 자, 이거는 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화가 존 포엘 교수님에 따르면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웃들끼리 그렇게 인사하죠? 네,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네, 저 서대문구에 사는데,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뭐, 대구에 사시는 분들, 네, 저 수성구에 사는데, 달서구에 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3단계는 뭐냐면요, 영화 봤는데, 요즘 넷플릭스 1위 드라마 뭐예요? 넷플릭스 1위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제 난리 났죠? 네. 난리가 나서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 제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꼭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경험을 공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고 친분이 있어야 경험을 공유하죠. 네. 그 다음에 4단계가 뭐냐면, 함께 일해서 든든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지지, 응원,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 뭐 이런 말들이에요. 이것도 아무하고나 하지 않죠, 여러분. 어떤 조직 안에 함께 있거나, 어떤 단체 안에 함께 있거나, 어떤 커뮤니티 안에 함께 있거나, 어느 정도 깊은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끈끈함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4단계가 요런 대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단계가 마지막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그렇게 행동하시다니, 정말 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이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크리틱을 했는데, 그 크리틱을 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예, 이게 5단계예요. 이거는 사실 가족 안에서도 잘 안 되죠, 여러분.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비난이고, 좋게 말하면 크리틱이죠. 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관계가 당신은 몇 명이나 있으세요? 라고 지금 묻고 계신데, 여기서 5단계까지 가는 단계가 5명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상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들은 네, 몇 단계까지의 대화 단계를 구사하고 계시고 5단계까지 가는 단계의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 한번 화두로 제가 한번 던져봤고요.
네,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다루는 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대화와 소통의 핵심 그런 어떤 스킬이자 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게리 체프만 교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책을 내셨죠. 예,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예, 가족 안에서도 제가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에서도 경험을 많이 했고요. 예,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제가 교육하면서도, 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사랑의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1번, 칭찬의 언어인데요. 칭찬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거.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의 언어를 유독 좋아하고, 예, 격려와 응원과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네, 그런 유형이에요. 예, 제가 칭찬의 언어거든요. 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네, 함께하는 시간. 네, 함께 있는데 사랑받다고 느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연인 관계에서 그런 게 많죠. 예, 함께 있을 때 서로 사랑받다고 느끼잖아요. 예, 그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예, 신기하죠, 이거. 예, 봉사를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헌신하세요. 이게 봉사가 다른 말로 헌신이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헌신하시는데 제가 저의 언어는 칭찬의 언어였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희 엄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헌신을 항상 하시는데 저의 언어는 칭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자, 선물이 그 네 번째 사랑의 언어고요. 다섯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네, 스킨십은 이제 외국에서는 사실 서로 되게 포옹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포옹을 남녀 사이에서 못 하죠. 예, 뭐, 연인 관계에서 하죠. 예, 가족끼리나, 예, 그쵸? 그래서, 직장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스킨십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어깨를 톡톡 두드려준다거나, 네,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제가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예, 제가 느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네. 자, 갈등을 일으키는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동영상을 일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그 에드워드 홀이라는 인류학자가 있어요. 문화인류학자가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나눴습니다. 근데 서구, 미국이나 독일처럼 이야기 이제 발달된 그런 사회에서는 저맥락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고맥락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영자 씨가 지금 충무식 화법을 구사하셨죠? 맞나요? 이 특징을 좀 아시겠어요? 특징이 뭐예요? 남한테 이제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심한 말 못하고, 예, 남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눈치껏 알아라. 이런 거잖아요. 예, 말하지 않아도 네가 눈치껏 좀 알아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예, 여백을 두면서 말을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여백을 두면서 눈치를 채서 좀 해석하게끔. 예, 이렇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화법이 바로 고맥락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충청도가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청도식 이 화법은 이영자 씨로 인해서 또 미디어에서 부각이 되면서 재밌게 예능적으로 포장된 그런 알려진 그런 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맥락 대화법과 그리고 저맥락 대화 화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화법이 더 좋을까요? 눈치껏 알아라. 이거 어때요? 회사 생활할 때. 야, 너 눈치껏 좀 알아서 해. 상사가. 야, 이거 너 이렇게 상황 딱 보면 몰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때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폭력적이다. 예, 정말 적절히 섞어서. 아, 네, 적절히 섞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입니다. 네. 요즘 네, 박지님. 네, 분명히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게 사회가 굉장히, 최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텐데, 이익 중심으로, 그리고 굉장히
노동화되고 있잖아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나라도 서구처럼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액랑 문화는 5W1H거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정확하게 말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점액락이고 의사 전달의 책임을 갖는 게 점액. 근데 고맥락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머러스하게 포장이 되면 진짜 재밌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진짜 들어와서 어떤 소통 전달 방식으로 쓰일 때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직 안에서 저맥락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짧게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지금 뭐 나이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고 어떤 일 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지만 리더 역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안에서 어떤 역치거나 또 조직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때도 소통을 하실 때 고맥락보다는 저맥락으로 정확하게 소통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단어, 정확한 위치, 단어 이런 것들을 구사하셔서 문맥상 알아야지 이런 거 말고 예,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한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강의는 여기까지요.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혹시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세요? 좀 일찍 마쳤나요, 제가? 네, 딱 맞게 마친 것 같은데?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받아볼까요? 언제 누가 없으세요? 개발한 건가요? 네, 네. 언제 누가 개발했어요? 고맥락, 저맥락이요? 아니요,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이요. 네네네. 애니어그램은 누가 개발했냐면, 이거는 개발했다기보다도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그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전래되어 내려져 오는 그런 그 성향 진단이에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탁 이렇게 도드라진 거는 그 수녀들이 네, 그 수녀들이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서 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이게 전래되어져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왜냐면 저작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이걸 어, 개발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고요. MBTI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MBTI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애니어그램 그렇게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음.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아까 그 푸만 같은 경우에 뭔가, 뭔가 어린 애들도 해도 돼요? 뭔가 그 이해할 수 있으면은 사용해도 되나요? 푸망 애들이? 애니어그램이요? 네, 푸망 애들도 아까 푸망, 간단히 네네네. 물론이죠. 예, 푸망은 굉장히 간단한 초간단으로 진단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해도 돼요. 예. 그리고 설명해주고. 예. 그러니까 MBTI도 어린이용이 있거든요.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MBTI도 어린이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어린이용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네, 사용해도 괜찮아요. 네네. 19금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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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되게 쉽게 설명을 했죠. 여러분, 질문할 게 없으시죠? 제 책도 진짜 쉽습니다. 제가 쉬운 책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기 쉬운 책으로 만들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요즘 받아보고 서평을 써주시는 분들의 반응이 다들, 읽기 괜찮았고 쉬웠어요. 요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예, 책이 두껍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약자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파트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발달 장애인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탈북자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정신 장애를 가지시는 그런 분들
우울증이나 확진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과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음, 해석은 안, 네. 테스트를 하고 해석을 제가 강의에서 해드리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요. 네, 해석은 따로 나오지 않아요. 네. 녹화본을 드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박초희 멘토님께서 녹화본을 드리시는 거죠? 원하시는 분들한테? 네. 음, 네, 그러면 푸망에서, 전체 창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푸망에서 테스트 하시고요. 제 강의를 애니어그램 부분만 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박초희 멘토님 잠깐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이제 원래는 21시 30분까지 또 예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끝내주시려고 신경을 더 써주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애니어그램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초간단 앱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도 몰랐거든요. 근데 투망이라는 걸 알아서 개인적으로 좋았고, 전에 제가 했던 검사랑 유형이 똑같이 나와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정확도 간단하지만 정확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서 신기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도움 될 만한 거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를 이해하는 툴이 있잖아요. MBTI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마다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다 해보면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풍성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검사하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무료 앱이 많기 때문에, 네, 무료 앱이 많기 때문에 원하시면 제가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6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스킨십은 요즘 사회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김수정 선생님,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마음에 들어서 네, 만약에 어떤 예를 부분이 들어서 어려우십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건드리거나 그러면 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해를 스킨십을 할 수도 있을 것 하면 같아요. 예. 그렇죠. 네네. 음, 네, 맞아요. 오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터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아는 사이에서, 네, 아주 잘 아는 사이, 네, 그리고 되게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사실 스킨십이 되게 자유롭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에게도 스킨십을 많이 하거든요. 호감이 있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민감 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이에서 아주 잘 아는 사이에서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이다. 그러면은 어깨를 톡톡 두드린다거나 손을 잡아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이제 사랑의 언어 적용하기, 칭찬의 언어 뭐 이런 것도 적용하라고 많이 하는데 스킨십에 대한 부분들은 민감하게 맞긴 맞습니다. 네. 또 저 질문 질문해도 주실까요? 될까요? 질문해도 될까요, 스승님? 네네. 네네네.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애니어그램 아까 전에 추천해 주셨던 그 푸망 앱은 좀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네네. 해봤던 게 되게 길었던 걸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긴 거라, 이제 이 애니어그램 자체도 물론 이제 한 가지로만 할 수도 있지만은 좀 결과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네네. 길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건가. 물론 이제 간단하게 아, 하겠다 그래도, 네. 아무래도 네. 신뢰도 네네. 네. 음, 네, 길게 나와 있는 검사지가 더 정확도 면에서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품학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거고요. 긴 거는 아마 유료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정확하게 진단받고 싶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푸망을 해봤는데 저는 정확했거든요. 예, 나쁘지 않아서 초간단 앱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아서 제가 추천한 거라. 네, 뭐 궁금하시면 네,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유형이 바뀌기도 하나요? 네, 애니어그램 유형이 바뀌기도 해요? 바뀔 수도 네, 있어요? 바뀌기도 합니다. 네, 바뀌기도 합니다. 네, MBTI도 바뀌잖아요. 네, 바뀌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2번이 되게 가는데 마더테레사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도와주고 이런 거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몇 년 뒤에 검사를 해보니까 7번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7번으로.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다. 예, 예,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혈액형으로 자꾸 이렇게 유형 진단하고 막 이런 거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네, 혈액형은요, 혈액형으로 성향을 진단하는 거는 일본, 우리나라만 그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예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너는 A형이니까 이렇고, B형이니까 이렇고, 아니에요,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예, 유형에 관한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음, 네.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박소희 멘토님이,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귀한 시간과 또 유익한 강연해주신 고유진 작가님께 먼저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한 이 시간이 또 우리 선생님들께 세대 간의 갈등과 벽을 허물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면 좋겠고, 먼저는 나를 이해하고 또 주변 분들과도 소통할 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해줬지만 저도 좀 더 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행복한 관계 만들어 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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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본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